4월 1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 논리. 왜냐하면 4월 18일 이 사람들 나가버리고 그러면 4월 2일 날까지 인용이 돼도 대선 공고 안 하고 질질질 그렇죠. 시간 끌 수 있는 인간들이다. 일단은 어쨌든 대선 공고를 이제 뭐 하고 안 하고 네. 요거는 일단 탄핵이 인용되고 그렇지, 난 그렇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차승원 교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일단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가처분. 왜 가처분이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 퇴임을 해도 후임이 지명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임기가 연장된다. 퇴임일 이후에도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가처분이에요. 아. 그 임시 지위를 창설하는 거죠. 아. 네, 그런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려면 7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법률이에요. 법률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6명이 됐단 말이에요. 6명이 되면 심리를 못 하잖아요. 네. 심리도 못 해. 선고만 못 하는 게 그렇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결정한 게 헌법재판소법에 7명 이상이 심리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위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돼도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라고 헌법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동 퇴임이 되는 거지. 어. 퇴임이 된 사람한테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이건 뭔가 없던 지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심리에 관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창설적인 형성권적인 가처분이라 이게 허용이 되느냐 하는 법학계에서는 이제 논란은 있는데 그렇구나. 어쨌건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차성환 교수님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버리면 돼요. 국회에서 법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가지고 후임 재판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유지한다. 예. 직을 그래서 유지한다. 그게 한 4개 법안이 예, 올라왔구나. 이게 있죠. 그게 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게 가장 간편한데 이거에 이제 그 걸림돌은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한덕수가 거부권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금은 뭐 뭘 따지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일부에서 민주당이 이제 전체 의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아직도고 민주당 일부도 아직 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을 실시하자.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계속 해버리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멈춰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멈춤을 당한다.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 복귀한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논의가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에 탄핵을 해야 돼요. 국무위원들을.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국무회의 정족수, 심리 정족수에 미달하게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지 그 국무회의 심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부권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해야 돼요. 국무회의만 못하게 하면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5명, 6명 막 이렇게 탄핵을 시켜갖고 직무정지시키면 국무회의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연장되는 직무를 계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제 거부권 못하니까 이게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적어도 뭐 거부권 행사 기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지나야지만은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4월 18일 지나기 전에 그 법이 발효되게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말이구나. 예. 15일인가 지나서 그 법이 발효되든가 뭐 그런 거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4월 18일 날 퇴임이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이죠. 국무회의가 못 열게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좀 왜 멈칫멈칫하는 이유는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야 봐라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저게 바로 의회 독재야.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치기를 분명히 할 거거든. 그게 사실은 맞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음모 그렇지. 이게 계획이다 큰 더 신고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더신 것 같아. 분명히 국민의힘이랑 얘네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게 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맞아. 탄핵 다 해갖고 국무회의 멈춰라 대한민국 세워라 그러면 더욱더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떨어질 것이고 중도층도 이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걸로 빌드업을 하면서 터뜨리는 게 5대3. 그렇지. 지금 5대3이야. 그러면서 진짜 불안과 공포를 엄습하게 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 행동에서 거미의 덫으로 그물로 덫을 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이제 젊은 의원들은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지. 뭐 물불 가릴 게 아니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사실 좀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그 사람들은 많이 겪어봤거든. 이게 그렇지. 경험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덫을 치는지를 당해봐서 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지금 5대3, 5대3 하는데 그게 근거가 어딨냐? 다 근거는 찌라시 없어. 아니야. 근거는 없어. 다 찌라시 아니야. 그럼 그 찌라시를 누가 만들겠어? 국민의힘에서 만들겠지. 국민의힘이 그렇지. 왜 만들겠어? 우리 불안하게 하려고. 불안하게 맞아. 해서 줄탄핵하고 뭔가 막 강경책을 계속 민주당이 쏟아내고 하게 만들면 민주당이 제풀에 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에 국민의힘이랑 윤석열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중도층 그 지지랑 이런 걸 가져간다. 이 전략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 거고 사실 5대3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소스가 이게. 그렇지. 예. 사실 저는 이게 계속 얘기해왔던 게 진짜로 5대3이면 변론 재개를 한다고 저는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해왔어요. 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측의 책임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진짜로 5대3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하고 입법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줄탄핵을 이번에 또 왕창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5대3이었으면 문영배는 내가 문영배라면 어떻게 할 거야? 전 변론 재개해요. 변론 재개하고 팍팍 튀네 법정에서. 왜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팍팍해. 국회 측 대리인이잖아. 왜 국회에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이게 이진숙이나 그런 거 재판할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지. 국회 그 재판 안 하냐? 그 빨리 임명 안 하냐? 이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막 그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티를 팍팍 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5명이. 근데 안 내잖아. 예, 그 얘기는 이 5대3이라는 게 헌재 발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발이면은 걔네들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치면 생각하게 되는 게 야 힘드니까 타협하자. 저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순회보겠죠. 순회보고 예.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예. 대표가 제일 전략가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제가 아까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휘부를 믿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이 우리가 저 불안하다고 해갖고 장관 원균처럼 이렇게 빨리 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전략적이지 못하게 막 얘기 준동을 하면은 오히려 지휘부도 불안해져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일수록 이제 지휘부를 믿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전부 다 탄핵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저쪽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것보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전 자연법론자라서 4월 18일까지 그냥 선거 안 하고 퇴임해버리잖아요. 그게 낫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최 선배가 이런저런 가능성, 정치인들의 계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예.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으나 국민들은 못 견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이야기야. 민주공화국을 국민들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우리가 예. 12월 13일, 14일 날 여의도의 국회 앞에 탄핵 가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 다시 나와요. 그 사람들의 3배, 5배, 예, 10배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네. 예. 우리 그 사람들의 주권자들의 힘으로 그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낫습니다.